2010년대 이후로 활력이랄까 엔진의 동력을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제일 전국의 부자 도시에 취해가지고 저도 그 얘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어서 문자 그대로 끊임없이 혁신을 해온 도시였단 말이에요. 시대적 상황에 맞게 변신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어떻게 결합시키고 고도화하느냐 문제죠. 다 죽어가던 도시가 다시 활력을 얻었다. 근데 그게 뭐 때문에 얻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독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거예요. 자, 감사합니다. 예, 울산이 최근 들어가지고 예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주력 산업이랄까 이런 도시의 활력이 좀 예전보다 못한 그런 인상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과거와 현재를 비교했을 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먼저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울산이 1962년도에 이제 국가공업도시로 선포된 이후로 급격한 변화를 겪었죠. 한 2010년대 이후로 이게 활력이랄까 엔진의 동력을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런 속에서 우리가 울산이 이제 이거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절박한 가운데 요즘에 좀 변화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울산은 지금 제가 생각을 해봐도 문자 그대로 끊임없이 혁신을 해온 도시였단 말이에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다닐 때 이제 자동차가 생기고 조선 소가 생기고 뭐 석유화학이 엄청나게 커지고 해서 소위 차, 조선, 석유화 이 이제 주력 산업인데 저는 이 주력 산업이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저도 몇 년 전부터 신문을 계속 보면 이제 나오니까 이상하다 이게 왜 주력 산업이 그러냐. 뭔가 자동차만 하더라도 지금 전기차 시대 왔잖아요. 당장 2030년이 되면 적어도 자동차의 한 30% 이상을 전기차로 하겠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당장 전기차에는 부품이 적게 들어갑니다. 전기차 문제만 하더라도 사라지는 일자리가 우선 협력업체를 따져보면 뭐 2만 개, 3만 개 이러는데 앞으로는 5만 개, 10만 개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근데 전기차 문제를 정권적 차원에서 보는 시각은 저는 좀 반대예요. 아니요, 지금 기재부하고 산업부에서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전기차가 일자리를 많이 없애는데 아니다고 얘기를 해요. 그 반면에 전기차, 수소차가 생기면 그 연관 산업 때문에 일자리는 오히려 더 늘어난다. 그렇게요? 그건 처음 듣는. 예, 저도 그 얘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어서. 지금 울산에서는 수소차, 전기차, 우리는 이제 상당히 이제 수소차를 많이 염두에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자리는 준다. 그리고 기존 내연기관 차 시절에 호황을 누리던 많은 하청 업체들이 무너진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걸 우리는 엄청나게 고민하고 노사, 민정, 협의체도 만들고 우리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정부에 그것도 이렇게 예산을 많이 실어주고 해서 우리가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것이지 이거는 이거 해가지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결국은 전기차도 전기를 생산해서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이 원전이 아닌 한은 그리고 이 풍력이라든가 지금 뭐 풍력에 관심이 아주 높으시던데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같은 것은 발전 단가가 워낙 높단 말이에요. 뭐 결국은 수소로 앞으로도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시장님이 수소차에 대한 집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보기 좋게 생각합니다.
대선에서 예. 지금 울산시 이 자리는 이제 울산시의 미래를 네. 한번 전망하는 자리인데 네. 지금 울산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9개 다리 네. 그 중에 이제 수소 경제가 포함되고 있고 네. 또 나머지 8개가 이런 변화에 대응하는 네. 그런 플랜 같습니다. 그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서 요 논의를 계속 진행하시는 게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9개 성장 다리를 우리 울산에서 많이 그래서 9개 다리 이름을 붙인 게 지금 시장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중에 5개는 에너지 관련이고 4개는 시민의 행복, 시민의 정주 여건. 그래서 5개는 주력 산업,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비철금속. 이것이 이제 결국 우리가 중국의 추격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점점 이게 쫓긴단 말이죠. 이거를 대체할 만한 뭔가 새로운 산업. 이거를 평소에 고민하고 하던 중에 결국 에너지다. 에너지 중에서 발전, 풍력 발전과 수소가 이제 주 그건데 아마 저 원자력 얘기하시려고 할 아니요, 원자력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제 자료를 울산시에서 만든 자료를 대충 보면서 발전 단가가 원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높은 건 사실인데 가령 LNG 발전 단가하고는 어떻게 되는가 그걸 좀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선 이게 전부 풍력 발전은 2가지가 있어요. 고정식과 V식이 있어요. 울산 앞바다에 150m 전후에 대륙붕이 잘 발달돼 있어요. 150m 정도의 깊이의 바다에다가 추를 박듯이 그거를 한 3개 혹은 4개를 박고 그 위에 뜨는 부유체, 거대한 풍력 발전기를 세울 수 있어요. 그럼 태풍 오면 어떡할 거냐?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저는 태풍을 겁을 내는 게 아니고 그럼 울산 앞바다에 고래는 다 사라집니다. 고래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어느 정도 넓이냐? 지금 현재 울산시에서 시도하고 있는 게 2,000평방킬로미터예요. 하나의 거리가 한 1km 정도 된다. 1km씩 정도 떨어져요. 아니, 그 고래가 그 1km짜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없다고 없어요. 근데 발전 용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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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하나가 10메가와트. 10메가 이게 풍력 하나 돌리는 게 10메가와트짜리가 가능한 겁니까? 우리는 8m만 해도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이게 바람이 생각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울산이 최적지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풍력 전체 아마 올해 통계는 아직 못 봤는데 작년 통계가 1.7기가 정도일 겁니다. 풍력 전체 다 모은 게. 제주도까지 다 끌어모은 거예요. 다 끌어모아도 그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그걸 울산 앞바다에서만 지금 하겠다고 기업들하고 우리하고 MOU한 게 9기가와트입니다. 그럼 우리 예산은 어느 정도로 투자가 돼야 우리는 1조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쓰는 거는 그러면 아까 6조면 6, 9, 54조 현재로서는 추산되는데 그거는 자본들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거는 아마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 대통령도 드려야 될 얘기예요. 예, 말씀하시죠. 제가 끊을 여기를 하시고. 이게 사실은 울산 약간 미래 성장 동력과 관련해서 기존 제조업, 그래서 이제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이 부분도 주력 산업이긴 한데 이걸 좀 더 발전시키고 봉합할 그런 봉합. 그게 결국은 이제 4차 산업혁명과 어떻게 결합시키고 고도화하느냐 문제죠. 그 문제도 그러니까 가령 자동차 같으면 실제로 그런 점에서 자동차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했는데 지금 요즘 보면 상당히 그래도 자동차도 이렇게 쉽게 꺼지지 않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조선 같으면 저 탄소 배출 선박, LNG 선박 이런 게 지금 결국 선박을 다시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석유화학도 워낙 대단이면서 요즘에는 바이오 산업 같은 데로 막 발전해 초정밀 정밀화학 쪽으로 가서 울산의 주력 산업은 그런 대로 시대적 상황에 맞게 변신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9개 다리에 한 개
이 무지개를 제가 선물로 제안을 좀 해드릴까 하는데 만약에 다시 시장에 재선이 되시면 꼭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 전 세계 이 도시가 가령 젊은 도시가 활력을 잃기 시작한 도시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들이 다시 재건이 되고 싱싱해진 그 성공 사례가 하나가 싱가포르이고 하나가 라스베가스입니다. 그 두 개가 아주 대표적인 도시예요. 다 죽어가던 도시가 다시 활력을 얻었다. 근데 그게 뭐 때문에 얻었느냐? 딱 보면 컨벤션 시티가 된 겁니다. 가령 울산 같은 도시는요, 나는 굉장히 거기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여기 한 3만 명 정도를 수용하는 컨벤션 홀을 가지게 되면 관광 호텔은 오지만 해도 옵니다. 그리고 젊은 이들이 오지만 해도 오고 엄청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거기에다가 덤으로 하나 딱 더 얹자면 울산의 그 해수욕장 중에 하나를 골라서 제가 웃으시라고 드릴 말씀이 아니고 진지하게 드릴 말씀입니다. 누드 해수욕장으로 만드십시오. 이게 아프리카의 라스팔마스에 누드 해수욕장이 있어요. 전 유럽의 갑부 위대한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갑부들 그리고 유명한 뭐 배우들 그리고 지식인들 다 글로 갑니다. 거기를 관광도시로 만든 것은 바로 누드 해수욕장 때문이에요. 어떻습니까? 이 누드 우선 컨벤션 그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울산에 컨벤션 하나를 또 부지런히 지어가지고 요즘 금년 4월에 개통했어요. 이게 KTX역 인근에 있어가지고 아주 그 회의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그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사실은 공약화를 검토하고 있어요. 또 울산에 멋진 그 컨벤션 하나 만들겠다. 울산에 지금 울산은 젊은 도시잖아요. 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산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런데 이 광역 교통망, 불경 메가시티 이러면서 광역 도시망 이제 이걸 건설로 하고 또 도로가 뚫리고 하면서 인구가 기장 양산으로 다 살기 좋은 곳으로 간다. 이게 살기 나쁘다. 솔직한 내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할게요. 예, 그래서 내가 오늘 사실 만나뵈면 이 질문을 제일 먼저 던지고 싶었어요. 그거 좋습니다. 예? 도대체 인구가 왜 빠져나가는가? 울산시 행정부가 그냥 울산에는 고임금, 제일 전국의 부자 도시에 취해가지고 다 그냥 울산에는 모이는 것만 생각했지 이게 빠져서 부산 해운대가 살거나 기장 일광가 살 거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우리 울산에는 그동안 어떤 단점이 있느냐? 택지 조성을 안 한 거예요. 다른 말로 주거지 형성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9개 성장의 다리 중에도 지금 4개는 그거하고 관련된 거예요. 의료, 교통, 생태, 관광. 그 태화강국가 정원. 관광도시로 가자, 이제. 산업도시에서 우리도 생태도시로 가자. 울산도 인구를 그동안 뺏겼지만, 이제는 울산이 좀 빼앗아 오자. 이게 우리가 굉장한 강점을 갖고 지금 하고 있어요. 하여튼 문제점을 알고는 계시니까, 예, 제가 좀 마음은 편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다는 걸, 시장님이 그걸 정확히 꿰뚫고 계시니까, 저는 그거는 참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을 해요. 이 젊은이들이 많아야 그 도시가 계속 활기가 유지가 되고 인구가 계속 유입이 되거든요. 제가 늘 그런 얘기합니다. 서울에서 제발, 서울의 종합대학교 32개가 있잖아요. 이 중에 절반만 좀 시골에 다 보내자. 자꾸 분권 이러는데 저주를 분권 만들고 기업들 다 지방으로 내려가도록 만드는 방법은 대학을 내려보내는 방법입니다. 서울대학교를 세종시에 보내고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들은 청와대 옆으로 다 옮기고 연세대는 저쪽에 이 청송 같은 데로 보내고 그리고 고려대학을 해남 같은 데로 보내면 이건 하나의 상상입니다만 그렇게 되면 분권하지 말아도 분권이 된다. 이제 3년 시정자 이끄신 지 3년 반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선거법 재판도 있고 가지고 아마 시정 운영하시는데 부담도 되셨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의견을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청와대에서 그 어떤 이 지자체 선거에 직접 개입했다 하는 만약 증거가 있다면 이건 엄청난 국기문란 사건이에요. 시장이기 전에 변호사로서 좀 더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형사재판이라는 건 결국은 어느 그 처벌 요건, 그걸 우리가 구성 요건이라고 하죠. 구성 요건이 있고 그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있고 또 뭐 증거도 뭐 간접 증거라도 제대로 있고 이래야 되는데 이 사건은 하나의 어떤 뭐랄까 좀 시나리오. 누가 이렇게 얘기한 걸로 봐서 이런 일이 있지 않겠느냐. 아니 근데 독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것은 아마 이런 걸 겁니다. 과연 그 문 대통령이 그 마음에 빚을 지고 있는 오랜 친구 송철호의 당선을 그렇게 간절히 바랐고 그걸 청와대 그 있는 이 고위 간부들에게 암시를 했겠느냐 아니면 직접 지시를 했겠느냐 더 나아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독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거예요. 전혀 상상 못할 일을 지금 이렇게 하나요. 어떤 형제가 사법고시를 합격했다고 아버지께서 우리 둘을 불러 앉혀놓고 너희들은 법에 아주 그 혜택을 받은 자들이니 절대로 남한테 법으로 해코지하지 마라. 나도 아무리 억울한 일 당해도 지금까지 고소고발 한 번 못 해보고 평생을 살고 있는데 이건 좀 나한테는 너무 심한 인격 모독입니다. 제가 이 기록을 못 봤으니까 제가 선배님 말씀 맞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은 저는 하여튼 개인적으로 예, 선배님의 후배니까 무사히 잘 끝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까다로운 질문까지 포함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